안녕하십니까, 한승모 대표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 K2에 이어서 네. 이 루마니아로 이 K9 자주포가 들어간다,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죠. 네, 그런데 놀라운 점은 네. 이 루마니아에 이 자주포가 아예 없다면서요. 그 전에 이제 루마니아의 군사력을 그 배경과 군사력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네네. 그 나토 회원국이죠, 루마니아가. 그렇죠. 그 또 옛날에는 그 냉전 시절에는 또 바르샤바 조약군이었고, 근데 특이한 게 루마니아도 역시 뭐 동유럽이지만은 자기네 그 자국의 방위 산업을 생각해서 뭐 프랑스제 뭐 헬기를 면허 생산을 한다든지 네. 뭐 965 연방처럼 뭐 이렇게 좀 뜨문뜨문 이제 방위 산업을 키웠는데 이제 냉전이 이제 끝나면서 나토로 이제 편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전방에 저기 러시아의 최전방, 네네. 폴란드도 있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, 우크라이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루마니아도 좀 가까운 지역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해공, 육군, 해군, 공군의 전력, 장비들이 네네. 좀 노후화되고 구식화되고 그게 이제 한계점에 온 거죠. 이번 그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되돌아보니까 공군 전력부터 해서 다 이상한 전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자체 그 예산이 풍족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속히 전력 증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그 뒤에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있죠. 네네. 그래서 그 이어서 그 국경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 바로 루마니아 밑으로. 그래서 루마니아가 이제 대도가 됐죠.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여기도 좀 개편을 다 해야 되겠다. 네.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이나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작년이죠. 2022년도 그 사이에 가장 먼저 전력 개편을 루마니아를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전투기 전력. 무슨 얘기냐? 아직도 루마니아에는 미그 21이 일부 극소수가 남아 있어요. 그 옛날 미그 21이. 그래서 그거를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공급할 수 있는 전투기 생산 라인이 지금 가동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됐죠. 특히 미국의 F-16 생산 라인이 이제서야 뭐 그 바레인한테 줄 수 있는 F-16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투기 수급부터 먼저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토 4개국 저 북쪽에 뭐 네덜란드, 벨기에, 뭐 덴마크 이쪽에서 쓰고 있는 노르웨이나 쓰고 있는 이제 노후 전투기 F-16AM 그러니까 F-16의 개량형들 A형의 개량형들을 이제 내놓으니까 F-35A를 도입하면서 이제 남는 전투기를 이쪽으로 옮기자 일단 급한 대로.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전투기 전력부터 작년에 어떤 이제 원활하게 좀 빨리 이전하자. 그러다가 툭 튀어나온 게 이제 전차, 자주포 얘기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죠. 그래서 현재는 자주포를 먼저 도입을 해야 되겠다. 자주포가 없어요, 진짜. 루마니아에는 다 견인포예요. 견인포만. 네, 견인포도 뭐 옛날 구형들, 자기들이 면허 생산한 것들, 구소련제. 네네. 그래서 급하긴 한데 이게 일단 또 폴란드도 지금 조달을 좀 시켜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성능, 가성비가 좋다고 하지만은 이걸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될지. 근데 역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네 자체 그 공장을 좀 설립을 해야 되겠다.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죠 현재. 아, 그래요. 네, 그래서 가장 그 처음에 그 서로 이제 얘기되는 거는 이제 양해각서를 맺고 서로 이제 타지를 해봐야 되죠. 그러니까 루마니아 육군의 견인포 전력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면서 도입 시기, 교체 시기를 이제 다 따져보려면 이제 한국에 또 방문해서 공장 라인을 보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최초의 단계를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럼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고 했는데 와서 논의하는 게 이 K9 자주포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? 물론 이제 거기에 전차도 들어가 있죠. 전차도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그 유럽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성능이 제일 안 나오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죠. 네네. 자기네들이 면허 생산 개조를 했다지만은 전례 없이 그 유럽에서는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전차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물량이 꽤 많아요. 교체를 해야 될 게.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. 이걸 과연 수급 조정을 어떤 대상국을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동시에 다 모든 거를 조달할 수 있느냐.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한테 수입 요청을 해서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 원활한 뭐 어떤 자금 문제 네.
그리고 이제 인도받는 시기 이걸 다 따져보면은 이제 현지 공장 설립하는 게 또 상당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. 그쪽 입장에서는. 이 루마니아가 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살 어떤 자금력이 됩니까? 역시 뭐 나토에서 대야 되죠.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그 FMF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. 군사원조 자금. 네. 그것도 일부분 유입이 돼야 되고 다 섞여야 되죠. 그럼 뭐 수혜는 이제 우리가 받겠지만은 대한민국 받겠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물량 그 어떤 교체해야 되는 물량만큼 어떤 그 협상 과정도 상당히 지금 지리하게 진행될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.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좋은 방향이지만은 좀 걱정도 돼요. 어떤 걱정입니까? 역시 독일이 독일에 또 그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? 예. PGA 2000. 네, 그것도 역시 지금 살아있는 자주포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의 어떤 그 차륜형 자주포들, 네네. 프랑스뿐만 아니라 차륜형 자주포들이 여기저기 있죠. 그것들이 이제 섞어서 하자. 이 물량이 지금 400여 대, 400여 문 이상을 지금 조달을 해야 되는, 교체를 해야 되는데 조달해서 네, 교체해야 네. 되는데 섞어라.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우리 K9 자주포로 다 도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. 어느 정도 비율을 서로 이제 나눠 가질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.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 워낙 루마니아 육군의 견인포 전력이라는 게 자주포가 없는데 견인포 네. 전력도 워낙 낡았어요. 근데 한편으로는 저거를 과연 견인포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 네. 어떤 조달 그 확정이 다 되고 뭐 한국의 K9 뭐 독일제 일부 소량 그다음에 프랑스제 뭐 차륜형 자주포 이걸 섞게 되고 이제 확정이 되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152mm 견인포 두 종류인데 네네. 이거를 또 우크라이나에 이전하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밀어내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. 밀어내서 줘야 되는 거. 네네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이번 2월 말에 어떤 격화되거나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.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가 존재를 하면은 전력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. 뭐 재래식 전력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서로 다 맞물려 있어서 뭐 복잡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로 이 전력 변화의 기점이 되는 시간은 2월 24일. 예, 만 1년. 예. 이 날짜를 지나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. 네.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우리 방산 수출도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, 뭐 수량과 네. 조달 시기 뭐 이런 것들, 금액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이제 되는 쪽으로 가겠죠. 올 하반기에. 그렇군요. 이 루마니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견인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? 짧죠. 평균 뭐 한 20여 킬로미터. 그럼 반면에 이 K9 자주포는 평균 사거리가 40km가 넘지 않습니까? 그냥 공식적으로 40킬로죠. 그렇죠. 공식적인 예. 건. 근데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탄을 좀 더 그 베이스 비비탄 네네. 비비탄이 50kg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예. 그렇구나. 아무래도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이 K9 자주포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뭐 폴란드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그 지금 급한 그 모습을 보이지는 네. 않고 있어요. 어,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죠. 지금 폴란드는 막 다급하게 막 난리를 이제 났는데 네네네. 루마니아는 조금 상대적으로 폴란드에 비교해서 좀 차분하게 진행하는 모습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워낙 뭐 육해공 전력들이 네네. 또 폴란드 군에 비교해서 사실 뭐 그 배후에 있는 나토 회원국도 주요 회원국들하고 미국이 좀 신경을 덜 쓰기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나토 회원국으로 이제 루마니아가 나토 회원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네네. 사실 러시아 눈치를 또 많이 봤어. 예를 하나 들면은 예. 뭐 공군 전력이나 지금 우리 육군 전력을 얘기했는데 해군 전력 말씀 안 드렸죠. 네네네. 그 나토 회원국이 된 다음에 해군의 호위함 프리기트를 영국이 줘요. 영국이 주는데 예. 그러니까 영국에서 퇴역하자마자 남는 거를 두 척을 줘요. 주는데 미사일 발사기를 다 띱니다. 아니 주려면은 다 붙여서 줘야지 그걸 왜 띱니까? 무장을 약화시켜 줘요. 그리고 그 자리에 함수방에 그 자리에 76mm 포를 앉혀서 그 미사일 발사기는 다 제거하고. 그 이유가 뭡니까? 러시아 눈치를 본 거죠.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. 어떤 그냥 소위 일반적인 용어로 해서 순찰, 네. 어떤 초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. 전투용 목적이 아니다. 공격적인 아니면 그 상대방 그 항공기를 뭐 격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없다.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제 해경 수준의 배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줬죠. 근데 아직도 오늘 현재까지도 루마니아 해군의 주력함이에요. 근데 그걸 보고서 네. 이게 구 바르샤바 조약군을 나토 군으로 이제 흡수를 하면서 동구권 흡수하면서 네. 어떻게 차별을 미국이 배후에 있는 미국이 어떻게 그 정책 무기 정책을 썼는지가 다 드러납니다. 그대로 그게 지금 현재
상황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. 어. 급하게. 어. 그러니까 구 동구권 바르샤바 조약국 중에서 우선 최우선 신경 써준 게 폴란드군이었죠. 예전에도 네네. 예전에도 흡수하자마자 신경을 좀 써줬고 우선적으로. 반면에 루마니아, 헝가리, 불가리아는 좀 덜 신경 쓰는데 또 그 3개국 중에서 더 신경을 안 써준 게 루마니아군이. 아 그렇군요. 예, 근데 이번에 이제 전쟁 나면서 1년 전에 전쟁 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우열의 차이가 없어지고 다 현대화를 시켜야 되는. 근데 또 그것도 출발점이 폴란드군이 또 먼저 시작했죠. 아 네. 그러면서 루마니아 군의 현대화가 또 이제 어떤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반면에 불가리아는 전투기 정도만 이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고 F-16V 도입. 네네. 그리고 이제 헝가리는 그 정권에 따라서 친러 음. 나토 회원국인데 또 친러 정책을 가지고 있고. 아 그래요. 예, 헝가리는 아. 좀 엔티하게 이 미국한테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좀 엔티한 그런 그 측면이 있어요. 헝가리가. 아. 그래서 뭐 헝가리가 뭐 무기를 네. 뭐 자기들 쓰던 무기를 줬다는 얘기 없잖아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복잡해요. 그쪽이 동구권 구 동구권 지역의 나토로 된 나라들이 좀 복잡해서 아직도 그 잔재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죠.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폴란드가 어떤 그 있죠. 역사적으로. 그렇죠. 네. 그게 있어서 폴란드가 가장 먼저 이제 나서서 무기도 주고 또 새로운 무기도 도입하고. 그리고 이제 후발로 이제 루마니아가 등장을 했는데 루마니아는 지금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우열의 순위가 있어서 그렇게 아주 뭐 급하게 막 그 서두르는 모습보다는 차분하게 만나보겠다, 조사해보겠다. 네네.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군사 원조 작업 아니면 나토의 그 자금이 이제 어떤 조달이 될지 안 될지도 이제 간을 보겠죠. 아 그렇군요. 지금 이 동구권 유럽 국가들이 이 전차니 자주포니 이런 전력들이 상당히 오래되거나 수량이 많지 않은 편 아닙니까? 네, 이게 다 그 대테러전. 네 취해 있었죠. 아.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표현하면 취해 있었죠. 표현을 달리하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 그런 20년 동안에 네. 만 20년 동안의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주된 지역이 아프가니스탄인데 거기서는 뭐 이런 나토 제국의 자주포가 와서 가지고 와서 뭐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떨어져 있었죠. 전혀 없었고. 뭐 떨어져 있었고 네네. 물론 이제 화력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군이 다 했었고 예를 들어서 미군의 팔라딘 자주포 같은 경우 다 네네네. 했기 때문에 항공 화력하고 예. 항공 전력 그런 걸로 대신 지원을 했고 소위 나토 국가들의 어떤 참전국들 그 회원국들은 일단 몸만 알아 어. 아니면 가벼운 장갑차 뭐 그런 기동 수단 장갑차 헬리콥터 뭐 헬기. 예, 거기에 집중돼 있었고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이제 끝난 거지만은 2년도 아니고 20년이다 예, 보니까. 그 사이에 2001년 이후에 그 흐름을 이제 보니까 나토 국가들이 그 지금의 그 거론되는 국가들이 볼 때 여기는 이제 트렌드가 보니까 헤비한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네. 야 장갑차에 신경 써. 그것도 바퀴 차륜형 장갑차. 그다음에 헬리콥터. 물론 다 공동 생산은 많았지만은 네. 거기에 집중하자. 그래서 서유럽의 그 방위산업이라는 게 20년 동안에 거기에 집중돼 있었어요. 그쪽에.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차량용 장갑차를 뭐 소요가 나왔는데 급하다 이런 얘기는 없죠. 그렇죠. 워낙 뭐 종류도 많이 나와 있고 예. 생산할 수 있는 그 어떤 라인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장갑차 쪽은. 예,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네. 뭐 K808 있지만은 네. 그거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. 여기서 또 짚어봐야 할 게 이 대한민국은 이 자주포나 전차 이게 확실히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? 6.25 전쟁. 예. 6.25 전쟁 때 그 2차 대전 끝나자마자 가장 그 대규모 전쟁, 사실상 3차 세계 대전이라 할 수 있죠. 네. 그 당시에 나토가 창설되자마자 거기에 주요 회원국들이 참전을 합니다. 네. 그게 곧 축소판이죠. 3차 세계 대전. 한국에서 벌어진. 예.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전쟁이 이제 53년도 7월 27일까지 가기까지 휴전 가기까지 그 네네. 견포 가지고 서로 이제 화력전. 그 상당히 지루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죠. 한반도에서 지금의 휴전선 전 후방을 중심으로 네네. 그리고 항공전 최초의 제트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대규모로 그것도. 네.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작되면서 가장 모든 종류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가 맞닥뜨린 곳이 이 한반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군은 6.25 전쟁 휴전 이후에 중점을 제일 먼저 둔 게 병력 확보, 사단 20개 사단 확보, 그 다음에 전차, 그리고 견인포, 네. 포병 대대 거기에 신경을 엄청 썼죠. 그러다 보니까
최근에 자주포를 그렇게 대량 보유하게 된 게 그 네. 무기 체계에서. 그리고 이제 차종 일종의 차종도 딱 한 가지만 택해서 집중적으로 양산을 했죠. 네네. 그 스타일은 이제 미국 스타일이죠. 미국이 전차나 자주포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딱 정리해서 딱 하나면 하나 한 종류. 한 종류 가지고 개량을 가는 거지. 네네. 중국을 보세요. 중국은 자주포 종류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뭐 한 7, 8 정도 돼요. 전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전투기는 좀 덜하고 특히 그 지상 전력에 이 자주포가 유난히 종류가 많아요. 아, 여러 종류요. 예. 그래서 그게 땅이 넓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? 어떤 특정 마음에 드는 자주포를 집중적으로 양산 배치하면 되는데 중국은 이상하게 뭐 다다익선인지 하여튼 뭐 여러 종류. 근데 예. 그거하고 이제 우리는 좀 대비가 되죠. 네.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딱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집중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고. 그럼 이 K9이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수출이 되죠? 8개국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.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이제 터키가 시작을 해서 터키 이제 우리가 개조 아니면 자기네 자국산을 시킨 자국화 시킨 그걸로 시작해서 또 역시 이제 또 변종으로 만든 네. 폴란드 지금의 그 직수입한 그 물건이 아니라 크랩이라고 있죠. 네네. 차체하고 포탑을 결합한. 그래서 그 2014년도에 폴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인도. 인도. 네, 인도가 이제 우리 거 선정했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은 해에 핀란드. 핀란드. 예. 그리고 또 노르웨이 지금의 이제 노르웨이. 예, 예. 그래서 전차는 사지 않았지만. 그래서 2017년도에 3개국이 이제 선정이 됐죠. 네. 그리고 2018년도에 뭐 소량이지만 에스토니아. 에스토니아. 예.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선정한 나라가 호주하고 이집트. 예. 그래서 8개국. 지금 이 노르웨이가 이번에 K2 전차 수입은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또 지금 K9 자주포 역시 수입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공식 발표문에 네. 그 전차 결정한 그 발표문에 그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. 타격 원거리 타격력을 보강하겠다. 보강하겠다. 예, 이제 전차뿐만 아니라 원거리 타격력을 보강하겠다. 네네. 뭐 헬기도 더 써야 되고. 그래서 그게 곧 자주포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. 원거리 타격력이 노르웨이가 뭐 미사일을 지대지 미사일을 살 건 아직은 아니고 네네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입한 노르웨이가 우리한테 도입한 K9 자주포가 상당히 지금 2차 수출 수주가 지금 뭐 임박한 거 아닌가. 물론 이제 뭐 양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네네. 그러니까 추가 부대, 뭐 추가 대대를 지금 창설하려고 하지 않나. 네. 지금 그런 상태죠. 아, 그래요. 그래서 최근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실무자들이 네네. 그 지난주에 거기 지금 가 있어요. 아, 노르웨이요. 네, 노르웨이 가 있어요.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들어오겠지만은 그런 관련돼서 네네. 그 공교롭게 그 전차 그 기종을 발표하는 시점에 이미 거기 가 있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뭐 회사가 다르고 뭐 차종이 다른 거기 때문에 분야가 네. 그래서 뭐 신경은 목적 위해서는 안 쓰지만은 별도로 이미 자주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루마니아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? 루마니아는 이제 그냥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뭐 양해각서를 맺었다. 뭐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정도죠. 실제 뭐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사실 아직 없고. 아, 이것도 뭔가 구체적인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이 또 언론에서 미리 또 이게 뻥튀기를 한 겁니까? 뻥튀기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뭐 좀 네.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. 흐름을 미리 예. 미리. 그러니까 좀 뭐 단계별에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증폭되는 과정이 있는데 최초의 이제 과정을 이제 밟는 거죠.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다. 상당히 갖고 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. 구체화시키려면은 많은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 이제 전환점이 대통령이 서로 양국 이제 대통령이 만날 때 네네. 실무자들이 별도로 얘기를 하겠죠. 아무튼 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하는 건 확정된 거고요. 네. 그건 기사에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예. 자, 이렇게 요즘 루마니아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또 수출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뜨고 있어서 네. 이 부분 또 안 대표님과 함께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. 네.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주시죠. 뭐 루마니아 경우를 보니까 그 견인포만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. 많이 여기저기. 자주포 없이. 네. 근데 어떤 안보 상황이 좀 이렇게 급변하는 나라도 있고 네. 그런 나라를 찾아서 다 발굴을 해서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영업을 더 적극적으로 네네. 뛰면은 이 8개국에서 뭐 한 10여 개국으로 늘어나겠죠 더. 늘어나겠죠. 네, 그리고 국가 경제, 방위산업도 국가 경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네,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권 대표님, 저 소니 PD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